네, 오늘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을, 코스피는 0.8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잘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 정혜운 과장, 염정 팀장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4%나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 1.07% 올라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실적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따라 봐도 괜찮은 건지 의견 주시죠. 네, 오로일치가 되죠. 확실히 시장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간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실적이 나오고 이제 연간 내년도에 연간 계획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은 연 매출액 같은 경우가 거의 40조에 육박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1조 원 가까운 육박하는 이제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내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성장하겠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일단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커다란 좀 박스권, 넓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박스권을 좀 상단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긴 호흡에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똑같이 정용 과장님도 오를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네. 뭔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평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손이 안 나가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볼까라는 의견을 드린 건 아직 얘가 그렇게 고점에 위치해 보이진 않아 보이기에 네. 조금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오늘 5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이제 실적과 좀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지금 매 분기마다 역대급 지금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원 정도 거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우하향하는 올해 내내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상사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업황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원달러 환율, 즉 이제 원화 약세 국면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거의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화 약세 기조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들 상사주들의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원화 약세도 지금 이제 원화 강세 국면으로 또 진입하는 그런 또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실적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 그런 좀 우려감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포스코 에너지와 또 합병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 이제 합병한 이후에 이제 좀 영업이익도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7%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 이러한 배당 수급도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유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에 지금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었다. 두 번째, 이마트에 대한 선택은 어떨까요? 이마트는요, 일단 우리가 항상 몇 주째 일요일에 쉬는데 항상 그렇게 봤던 의무 휴업일을 이제는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 구간에서 더 오를 수는 있는 폭은 열려 있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소비 둔화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 찰나 이마트 봐도 괜찮은지 두 분에게 여쭤보죠. 여기도 오로 일치됐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정용 과장님. 네네.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이라는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게 뭐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올해 이러한 수급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의무휴일제 이 부분에 이제 개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완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대구에서 이제 먼저 주말 휴업 폐지가 지금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 즉 이제 매월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 이제 일요일에 이제 의무 휴업이 되게 돼 있는데 대형마트가 대구에서는 이거를 이제 평일에 휴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12월 5일에 이제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뭐 빠르면 이달 말에 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러한 대구의 이러한 의무 휴일제 변경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규제를 좀 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요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업계 1등 회사인 이마트가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의무휴일제 또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도 두 분 모두 오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는 나인테크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9%의 급등이 보여지기도 했어요. 4거래일 만의 반등인데요. LG엔솔 테슬라 겨냥 배터리 공장의 4조 투자 소식. 요거 때문에 나인테크가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같이 봐도 괜찮은 건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인테크는 X로 일치가 됐어요. 단순 이슈성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단계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매번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나인테크 맞아요.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대규모 증설 이슈가 나오면 그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사실 그날 당일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형태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9% 상승세를 보였다가 사실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도 크게 실리는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뉴스에 대한 호재성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날 대응하시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장중에 대응하시기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 한 번씩 또다시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좀 포지션을 좀 조절하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양 어떤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장비주 같은 단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대형주에 따라서 소재주라든지 나머지 장비주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가져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좀 들어가 있기엔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 찰나를 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관심권 밖에 두자 두 분 모두 X를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개별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키워드는요. 본질은 그대로라는 염정 팀장님의 키워드 그리고 동장군 패딩 판매 급증이라는 정영 과장의 키워드 나왔습니다. 의류 쪽일 것 같네요. 열어보도록 하죠.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두 종목인데 감성코퍼레이션과 동장군 패딩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제 네. 의류주, 특히나 이제 의류주 내에서도 감성코퍼레이션이 최근에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아마 뭐 시청자분들께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스노우피크 하면 역시나 캠핑계의 어떻게 보면 명품 오. 그런 장비로서 상당히 좀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죠.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스노우피크를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어페럴, 즉 이제 의류 쪽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라이센스 이제 전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들의 좀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지금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광고 모델로 작년에 이제 유승범 씨를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세우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뭐 F&F의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더 네이처홀딩스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좀 브랜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웃도어 시장 내 지금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점포 수가 2020년 이후에 지금 매년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의 이제 점포 수가 한 170여 개 매장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점포 수 증가와 또 점포당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대부분 몰려 있죠. 왜냐하면 단가가 높은 이러한 겨울옷, 패딩류들이 제품 매출의 전체적인 연간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4분기가 이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거의 뭐 작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상당히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또 실적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날씨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겨울철 좀 패딩 매출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국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오늘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한 종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오늘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한번 진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좀 넓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성장성을 보자라고 한다면 내년 이후까지 봐서 지금 한 3,000원대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를 좀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겨울철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한 2,000원대 이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시되 다만 손절 라인으로는 한 1,600원 정도 선으로 좀 짧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의 목표 주가는 3,000원, 손절가는 1,6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네. 최근에 좀 잠잠했어요, 저희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하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신규를 진입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스러운 시기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최근에 조정,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뭐 한 달 가까이 거의 뭐 많은 종목들이 20% 이상,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부터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지수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올해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계열사를 합친 전체 매출은 한 5조 5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래도 단연 에코프로의 비중이 제일 크고요.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큰데 에코프로 BM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그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에코프로 BM 외에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부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에코프로의 우리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대 1위 업체뿐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 그리고 그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 밸류 체인이 좀 워낙에 좀 잘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 잘 아실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년에 지금 코스피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을 하는 계열사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자산의 가치가 또다시 에코프로의 전체적인 지주사로서의 가치가 또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 아니고 에코프로 CNG라든지 지금은 좀 다소 소강 상태이지만 에코프로 HN 같은 전반적인 계열사들의 지금 가치가 시총에 반영이 아직 덜 된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에코프로가 양극재도 그렇지만 사실 원재료의 내재화에 좀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번엔 SK온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중간재 공장을 설립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여전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결국은 양극재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재료의 내재화에 좀 힘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오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의 하락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수급 차원에서 다시 좀 돌아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대형주로서의 접근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에코프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작년 고점과 올해 고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작년 고점이 15만 7천 원대였고 올해 고점이 15만 원대였습니다. 일단은 고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상승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13만 원대 정도에 대한 돌파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 더 이제 빠질 경우를 고민을 해서 10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수급 빠르게 챙겨보죠. 정용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KTNG,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KTNG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자 또 고배당주이고, 또 최근에는 또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정책 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수급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금융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IFRS 17 도입 이후에 이제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보험업종과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외국인의 좀 순매수 상위 종목이 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화재라든지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주주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자회사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내년에 IFRS 17 변경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외국인 수입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다음 기관도 볼까요? 네, 기관 수급을 먼저 보면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해줬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에 3%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뭐 사실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H차전지 소재주인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역시 기관들은 지금 순매수로 돌아섰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서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제 금융주들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우리금융도 역시로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 기관에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가격대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면서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 가까운 급락에 702.94포인트, 다시 또 700선 초입까지 내려앉은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피는 0.65% 하락하면서 2336선 5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